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공모주 시즌이다 보니까 공모주 소식이 많습니다. 정말 빠르게 몇 가지만 보자면은 일단 오늘 상장한 공모주는 3개가 있었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국 스펙, 그 다음에 미래에셋 스펙 요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요 3개 전부 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줬고요. 참고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의료 AI 관련 기업이라고 하네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펙 같은 경우에는 시가랑 고가가 어제는 붙어있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매수하더라도 오히려 물릴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시가가 높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오늘은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나 싶더니 장 중반에는 나름 다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스펙이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스펙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타자가 누군가 바로 금요일에 상장하는 KB 스펙이죠. 이 친구도 잘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길이 또 잘 매도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제도 봤지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자면은 내일까지 청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HVM. 이 친구는 NH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관 수요 측도 매우 좋았죠. 2200건이 나왔고 830대 1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다음입니다. 내일 청약하는 기업 봐야겠죠.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데이터를 보자면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이노스페이스 미래셋이랑 신한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신한은 그 배정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셋 여기서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21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경쟁률은 600대 1로 나쁘지 않았으며, 그리고 요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바로 우주산업 관련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우주항공 그다음에 방산 이쪽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의 장점은 공모가가 43,300원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다른 공모주 같았으면은 한 5만원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업은 그냥 상단에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공모가가 이렇게 높으면은 상장 당일에 조금만 올라도 몇만 원의 수익이 그냥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도 당연히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는 섹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용기기 관련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는 사람들은 나름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말인즉슨 미용에 쓸 돈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기기 관련주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클래시스가 또 신고가를 내면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참고로 다른 미용기기 관련주도 그렇지만 클래시스도 실적이 연평균 20에서 30%씩 성장하는 괴물 같은 주식입니다. 물론 그만큼 퍼가 올해 31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워낙 크게 성장을 하는 주식이며, 또한 요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우리나라 미용기기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그 수혜를 클래시스 등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인수합병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클래시스도 인수합병 되는 거 아니냐, 언젠가는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겠냐, 요런 얘기가 나오며 주가 상승이 최근 들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3천당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는 바로 3천당 제약이겠죠. 왼쪽에 보다시피 겉토양 확실하게 터트렸는데요. 이 친구가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를 먹는 형태로 만드는 복제약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오며 이틀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계획뿐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오는 26년 그때는 세계 처음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틀 전에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보통주 50만 주를 처분한다 이러한 공시를 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그 회사가 주식을 매도한 거면 당연히 악재 아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도한 거보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다른 회사처럼 빚 갚는 데 쓴다 이러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돈을 글로벌 임상 비용 플러스 생산 설비 확충에 투자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딱 하나를 느낄 수 있죠. 주식은 기대감이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생산 설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기대감 뿐이지만 주가는 강하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이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 두 가지를 봤는데 앞으로 이 친구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뜨겁지도 않고 물론 옆집 하이닉스를 보면은 오른 것 같지도 않긴 한데 그래도 어느덧 8만전자 돌파했어요. 81,200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7만 전자부터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돈으로 뭘 사고 있나 봤더니 하락하고 있는 네이버, 셀트리온, LG화, 그리드위즈 얼마 전에 상장했던 친구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바로 그리드위즈 이러한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는 거 당연히 기름들 중에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 3개월 동안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 뭐 저점 매수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연히 나쁘지 않은 투자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랑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칼날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차트라고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슬금슬금 오르는 삼성전자를 팔고 과연 네이버, 뭐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기업을 사는 게 당장은 좋은 투자로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진짜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들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안 들고 있는 사람도 어안이 벙벙한 하이닉스의 질주. 이쯤 되면은 쉴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볼 때마다 신고가 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화투자증권의 목표가 28만 원을 제시하며 충분히 여기서부터 더 급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원래는 HBM3 시장의 경쟁이 조금 더 빠르게 시작될 것,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쯤 되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들어오면서 경쟁이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0만원 초반대로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혼자만의 독주를 하고 있다며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8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HBM3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가 뜨면은 그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큰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질주는 최소한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낸드 봄은 이제 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가 18개월 만에 감산 종료를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낸드 플래시 시장이 불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키옥시아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4조에 가까운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번 업황 회복기에서 빠르게 선점하면서 실적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도박을 살짝 섞어서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며 100% 가동률로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업계 1등 그리고 2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조금 신중한 모습입니다. HBM은 그렇게 난리지만 아직도 낸드 플래시 주문량이 급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했다가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키옥시아의 말이 혹시나 맞다면은 낸드가 좋아진다면은 진짜 반도체의 봄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면서 이거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무서움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제발 좋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관련 이야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전력 반도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앞다퉈 짓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시끄러워진 단어가 뭐죠? 맞습니다. 전력 수요입니다. 전력 수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뭐 SMR을 지어야 된다, 원전을 지어야 된다, 전력 설비 노후화에 대해서 뭐 대비를 해야 된다 등등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를 많이 먹는 반도체, 요 친구의 전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노력도 꽤나 많이 이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LPDDR이라고 해서 모바일용 디램 성장이 커질 예정인데요.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작년 LPDDR의 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에 그쳤지만 27년이 되면 거의 2배, 35조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성장한 이유가 뭔가? 바로 저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시장의 선두는 누군가? 이것도 하이닉스인가 봤더니 일단은 23년 기준은 삼성전자가 54%를 차지하고 하이닉스가 23%로 여기는 삼성전자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PDDR을 응용하면 모바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등으로 넓혀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는 LPDDR을 이용해서 서버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말했던 네이버,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그게 현실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 금리 인하되면은 빅테크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얘는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주가는 하락이 너무나 과도하다며 지금 주가 수준은 2015년 수준보다 낮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가 최근 들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라인 야후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곧 해결될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매수 기회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봐도 잘하고 있고요. 양호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광고 성장률도 반등했고 치지직 서비스도 성과가 좋고 네이버 웹툰 상장 등도 충분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은 16만 7천 원이지만 목표가가 평균이 27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50% 넘게 오른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손이 좀 안 나가죠.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현재로서는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겉터양 나오고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 차트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지난밤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5%나 상승하며 지수를 견인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반도체가 호재를 보였고, 다만 다른 빅테크는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과 마소가 각각 1%, 0.4% 하락하는 반면 엔비디아가 3%나 올라가니까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바야흐로 엔비디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는 조금은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는데 전망치를 밑도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 산업 생산은 0.9%가 증가했는데 전망치 0.4%를 크게 웃도는 기록을 발표하며 경제지표도 오락가락, 이거 뭐 경제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금리를 인하해야 돼 멈춰야 돼,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안 좋다고 해요. 최근 주식 시장은 이게 뭐 좋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수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쨌든 상단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나쁘다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그런데 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쁜 흐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랑 좀 동조화되어 있었던 거 아니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당연히 코인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고 하네요. 오히려 시각이 바뀌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그거 코인 같은 거 왜 하냐, 그냥 엔비디아만 사도 하루에 3% 먹는데,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으로 관심이 쏠린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주말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알트코인 상패 리스트라는 찌라시가 돌며 알트코인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인 시장의 하락이 조금 길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러들이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인터배터리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자, 2차전지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라는 기대감을 받았던 인터배터리, 일단은 큰 구원투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는 신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라인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참고로 ESS도 전기차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섹터인데요. 그나저나 ESS가 도대체 어디다 쓰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한번 봤더니 친환경 발전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은 전력 생산량이 고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풍력 발전, 바람이 안 불면은 전력이 생산되지 않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는 생산을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기를 생산될 때만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SS 저장했다가 쓸 수 있는 그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엔솔과 삼성 SDI는 여기에 조금 집중했고, 그리고 올해 처음 참가하는 건 바로 에코프로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양극재 라인업 플러스 유럽 시장 진출 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조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가 경영난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약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자들부터 조달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유 현금이 소진되면서 파산 위기에 이르자 얼마 전부터 한 대형 자동차 회사랑 매각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전기차 업계는 다른 업체들도 파산 도미노에 휩쓸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나오고, 이러한 영향인지 테슬라도 지난밤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거는 몇몇 전기차, 그러니까 덩치가 큰 전기차 업체에게는 당연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기간 동안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그런데 전부 다 죽고 나면은 승자 독식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이러한 친구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그중 하나겠죠. 다음입니다. 비전 프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전 프로 알바키를 시작했던 애플, 다음 버전도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그런데 잠시 동안은 중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에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도 첫 제품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잠시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제품보다는 그 전에 기능을 축소한 보급형 비전 프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전 프로 가격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쌀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사도 쓸 곳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비전 프로로 뭘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컨텐츠 혹은 게임, 그러니까 야, 이 비전 프로로 이걸 하면은 대박이다, 진짜 인생에 몇 없는 경험이다, 요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의 컨텐츠나 게임 같은 게 나와야지 이제 비전 프로의 시대가, VR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엔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YG의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가 빠르게 컴백을 하네요. 다음 달 1일 포에버로 빠르게 다시 컴백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뉴진스, 라이즈, 트와이스, 나연 등 다양한 가수들이 여름 시즌을 앞두고 컴백하고 있고, 그리고 곧 28일에는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이겠죠, 캐치아이가 데뷔를 합니다. 또한 7월에는 여자 아이들 에스파의 일본 데뷔, 그리고 BTS 지민의 솔로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요즘 엔터 주가 흐름이 좋지 않죠. 과연 상승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엄청난 기세로 상승하던 삼양식품에 갑작스러운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바로 창업주의 막내딸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다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팔았나? 바로 14,000주를 장내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하지만 매도한 날이 좀 옛날입니다. 5월 24일. 그때 삼양식품의 주가는 50만 원인데 지금은 한 70만 원 정도 하죠. 조금만 더 늦게 팔았으면 이렇게 후회하고 계실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 플러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최근 들어 막걸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맥주 관련주라든지 K빵 관련주 등등 좀 여러 가지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친구들도 확실한 기대감이 있고 K푸드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크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섹터가 확산되는 느낌이 나면은 단기간 조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전력 설비도 막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원전 관련주 올라가고 SOFC 관련주 올라가고 수소 관련주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의 한 달 정도 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삼양식품 등 이러한 식품주도 단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게 끝은 아니겠죠. 실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21선이 닿았을 때, 닿을지 안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센 종목이니까요. 만약에 닿아준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주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선주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는 연초 대비 벌써 90%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홍해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면서 선보 공급이 감소했고 운임 비용 상승이 자극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컨테이너선 이거 공급 과잉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선사들은 갑자기 부랴부랴 컨테이너선 발주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주 입장에서도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 유조선보다 컨테이너선이 조선사에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사에게는 충분히 호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요즘 배 만들려면은 줄 서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협상에서도 조선주가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HD 한국조선해야 오늘 신고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조선사들의 실적 정점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1년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슈퍼사이클 그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 상승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과연 조선주 우리에게 또 큰 수익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